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x 인수가 이제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6번 중에서 제곱을 5번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x제곱이 5번 선택이 되겠고 3이 한 번 이렇게 선택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는 이곳에서 6 컨비네이션 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곱하기 3 해서 18입니다 라고 1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는 없죠. 옆에 이제 어차피 다른 인수들은 없는 거니까 제곱이 5번 되면 이제 x 10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항정리 일반항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오호, 배반 사건은 이제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A가 B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바깥 부분하고 이 A 부분하고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 되는데 이게 이제 PA의 확률 부분들이 10분의 3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PB 확률은 그러면은 5분의 4에서 10분의 3을 좀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0분의 8에서 3을 뺐으니까 10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A의 여집합, 교집합 B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는 PB에서 PA를 좀 이렇게 다시 또 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B 확률에서 A 확률을 좀 빼는 거니까 이번에 10분의 2 돼서 5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 뭐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 부분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이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자 A가 4개, B가 3개, C가 2개가 되어 있는 9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이제 A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수를 물어봤습니다. 양 끝에 그럼 A를 나열하고 나머지를 쭉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2개를 좀 없애버리면 되죠. 나머지들을 가운데 좀 나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나 A를 나온 거죠. 그럼 뭐 7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문자가 2개, 3개, 2개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7, 6, 5, 4, 3이 다 쓰고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은 6이죠.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6 소거되고 4 이렇게 조금 소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그럼 뭐 3, 7이 21 곱하기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뭐 210입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양 끝에 이제 문자가 논다 하면 그 문자 놓는 가지수가 똑같은 문자라서 한 가지 이렇게 제된 거니까 그거 놓고 나머지 문자를 좀 나열하는 가지수 같은 문자나 열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5개를 택해서 나열할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만드는데 9 이하요? 거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만 10이 되는 거죠. 와, 그럼 전체에서 이거는 6건을 좀 이용한 풀이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5자리 만드는 가지수 맨 앞자리는 이제 0이면 안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3가지 해서 그러니까 3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거 한 가지만 좀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처리해달라. 2 곱하기 81 마이너스 1 되니까 16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161가지입니다. 4번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9 이하 이렇게 은근히 좀 겁을 줬는데 이런 건 주어진 상황만 좀 정확히 잘 이해하면 당연히 6건을 이용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는데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회이거나 1이면 이건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하고 4분의 2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니까 4분의 3 확률이죠. 4분의 3 확률은 뒤집고 나머지 확률은 4분의 1 확률은 그대로 둔다
라고 조건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문자가 A가 보이도록 놓여 있는데 3번 반복하는데 문자 B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중에서 1번 혹은 3번 중에서 3번 이렇게 좀 변화가 되게 되면 3번 뭐 뒤집고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B가 되는 경우는 한 번만 딱 뒤집는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 이거 뭐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군요. 3번 중에서 1번 4분의 3 확률로 1번, 4분의 1 확률로 2번 처리해주면 되겠고 3번 중에서 3번 4분의 3 확률에 3번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4의 세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3, 3은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의 세제곱에 여기는 27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러면 4의 세제곱에 36이니까 4 약분 한번 되죠. 그러면 4, 9, 36 이렇게 처리해서 16분의 9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 뭐 동전 2번 던지는 거니까 앞면 나올 확률 뭐 앞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다음에 한 번 나올 확률 이렇게 가볍게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반대 부분들이 뭐 2번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 뭐 당연히 4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A가 보이도록 했는데 B가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는 한 번 변화가 생기거나 3번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내용이니까 주어진 상황도 역시 좀 이해하면 독립시행 확률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진 8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원형에다가 배열한다고 했네요. 이웃한 2개의 숫자의 곱이 모두 짝수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 회전수의 지형과 같은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홀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홀수끼리 이웃하는 거죠. 홀수끼리 이웃하면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문제의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8개의 자리 중에서 4개 짝수들이죠. 짝수들 상대방 이제 먼저 나열 이런 원리니까 짝수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 그리고 이제 이 4개의 틈에다가 홀수 나열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6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12, 14, 24 이렇게 됐으니까 144가지입니다 라고 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요거 표를 좀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 두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돼야 되겠다. 홀수가 나오면 안 된다. 즉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뜻 파악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해석하면 되겠고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짝수들을 이제 먼저 나열하는 거죠. 짝수들을 먼저 이렇게 좀 나열하는 짝수 나열 그 다음에 틈에다가 홀수 나열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정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A 주머니는 1개, 2개가 들어있고 이런 얘기죠. B 주머니는 3개, 2개가 들어있습니다. B 주머니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현재 상황이 이렇죠.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은 후 B에서 또 3개의 공을 꺼낸다. 아이고 B 주머니 상황이 좀 변화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3분의 1 확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흰 공을 좀 옮겨간다라고 처리해주면은 4개, 2개 이런 모양 형태로 좀 B 주머니가 바뀌어 있고 3분의 2 확률로는 이렇게 좀 이제 검은 공이 넘어가는 거니까 3개, 3개 이런 확률이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때 이제 B 주머니에서 3개의 공 중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일단 3분의 1 확률 이렇게 됐을 때는 6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이 2개가 있는데 3개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공만 3개를 전부 다 꺼낼 수는 없죠. 흰 공은 뭐 당연히 좀 나오게 됐으니까 이건 확률이 1이 되겠고요. 3분의 2 확률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6개의 공 중에서 그러면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된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1 빼기 6개에서 3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 3개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확률에다가 여기는 3분의 얘에다가 1 빼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20분의 1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20분의 19, 20분의 19 요게 약분되고 10분의 30분의가 되는 거군요. 3분의 1에다가 30분의 19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그럼 이제 30분의 30이 되니까 29 이런 형태로 해서 10이니까 29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확률이 계산되겠습니다. 되었죠? 30분의 29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경우 일단은 뭐 절차만 좀 잘 거쳐가면 되겠죠. 주머니 상황이 되어 있는데 A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거니까 흰 공일 때 검은 공일 때 나눠서 그때 이제 B 주머니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주고
이곳에서 이제 세 개의 공을 꺼낼 때 어떻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어도란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중간쯤 이렇게 세 개 꺼내는 거니까 한 개 나올 때, 두 개 나올 때, 세 개 나올 때 전부터 조사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또 역사건을 좀 이용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절차를 좀 이제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도 이제 조금 연산 좀 정확하게 좀 빠르게 해가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6개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1, 2, 3은 이제 한 개씩 들어있고요. 4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겠고 선택한 숫자의 합이 또 4의 배수네요. 요 조건들이네요. 그러면 한 숫자가 많으면 3개까지 되는 거죠. 3개가 1이라면 2가 2개, 3 하나인 경우 1이 3개에 3이 2개에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숫자의 합이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되나요? 이렇게 뭐 이거 이겨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고 여기는 이미 뭐 홀수가 되니까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요. 1이 3개인 경우는 2가 3개에 그러면 3이 2개에 1 2개에 3인 경우 이것도 이제 조사를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거 뭐 홀수니까 안 되겠고 여기도 홀수니까 안 되는데요. 아니, 안 되는 경우 많은데요. 3, 3, 3에 2, 2, 1에 3, 3, 3에 1, 1, 2 이런 경우를 또 조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6에다가 9, 10에다가 아이고 이것도 14니까 또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10 어이구 이건 뭐 홀수니까 또 안 되죠. 아이고 이 한 문자에 지금 3개 있는 경우 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2개 1, 1, 2, 2, 3, 3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되는 것 같죠. 이미 이제 6에다가 6에서 10 이렇게 되니까 4에 배수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고 요걸 좀 나열하게 되면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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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6, 5, 4, 3, 2, 2 이렇게 나열이니까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0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가지수는 90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이죠. 숫자 구성들을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구성을 좀 찾고 나서 이제 나열해 가면 되는 거니까 약간의 좀 절차 거쳐가는 부분들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장의 검은색 카드 1부터 7까지 적힌 7장의 흰색 카드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부터 쭉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지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카드는 수가 이거 뭐 나열하는 게 아닌데요. 작은 수부터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좀 되는 거죠. 7장의 카드 이렇게 해서 이제 흰색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은 좀 있어야 되겠고 3의 배수가 또 한 장 이상 더 있어야 되겠군요. 3의 배수 3하고 6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검은색 카드를 놓으면 되겠군요. 자, 검은색 카드가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이곳에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 카드가 이곳에 있다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사이에 3인 배수 들어가야 되니까 이곳에서부터 검은색 카드를 놓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이곳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역시 2장은 좀 돼 있으니까 또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2장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곳에서부터 카운팅하면 되죠. 4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이 좀 이렇게 관여된 경우들을 이제 전부 다 조사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6이 들어가는 경우를 좀 조사하게 된다면 카드 중에 하나는 이곳에 있다라고 치면 2장은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5와 6 사이부터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6가지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이 관여될 때 6이 관여될 때 대신 이거 좀 빼기를 좀 해야 되죠. 동시에 2개 지금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지금 2번 계산됐으니까 이런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되죠. 이곳에 있을 때 가지수가 3가지, 이곳에 있을 때 가지수 3가지니까 3 더하기 3에서 가지수를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에 25 이렇게 빼기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19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뭐 일일이 좀 이렇게 조사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니까 아이고 이걸 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이런 마음 먹으면 조금 이제 조바심을 내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잘 읽어보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 나온 치역은 1, 2, 3 치역에 합이 되어야 되겠고, 와, 그 다음에 5, 6, 7, 8의 합은 또 4의 좀 2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뭐 F4가 이제 중심이 돼서 좀 열심히 좀 그봐야 되겠습니다. 1, 2, 3, 뭐 치역이 뭐 아무리 작아도 1은 되는 거니까 F4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3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3, 4, 5 이런 부분들 F4들을 좀 생각을 해서 풀이를 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치역이 5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3가지 경우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F1하고 F4를 곱하면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짝수는 일단 안 되는데요. 짝수가 나오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3하고 5를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고, 2하고 3은 짝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보니까 F4가 3인 경우에 그럼 이제 F1, F2, F3 이렇게 좀 더하게 되는데 결과가 좀 111 이렇게 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2하고 3 부분에서는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조건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큰 틀은 F4가 5인 경우만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F1, F2, F3 이 결과가 좀 5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은 이게 좀 홀수가 돼야 되는 거죠. 홀수가 좀 돼야 되겠고, 다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5란 숫자를 그러면 3, 1, 1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는 건 고려하면 안 되겠고, 아이쿠 F1은 1밖에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 합쳐서 그럼 이제 4가 되는 방법은 뭐 둘 중에 하나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2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건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F5, F6, F7, F8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결과가 좀 2배 해서 이제 12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은 문제군요. 근데 이제 5, 6, 7, 8에는 조건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럼 대신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1부터 나오는 숫자들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중복 조합의 이론을 좀 생각해서 자연수해 이런 형태니까 뭐 일식 전부 다 이제 숫자 좀 미리 좀 주고 나가면 서로 다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6을 지금 이게 4를 좀 빼서 6이 되는가 6이 나오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의 9 컨비네이션 6은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8, 7, 3, 2 이렇게 해서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 7 그러니까 8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근데 대신 이제 이건 뭐 전체 가지수 개념으로 좀 구해간 건데 좀 문제는 또 뭐가 되냐면 일찍 준 이 상황인데 지역의 숫자가 뭐 10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제 5까지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요 구성에서 지금 네 숫자의 합이 좀 6이 되는 건데 6, 0, 0, 0 이런 구성은 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을 이미 줬으니까 5, 1, 0, 0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뭐 과연 어떤 것이 6이 좀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뭐 이거 뭐 네 가지가 좀 되겠고 요걸 좀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인가요? 4, 3,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요? 됐습니까? 그럼 뭐 전체 가지수는 84에서 16을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에 8에 그럼 6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가지수는 6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68 아이고 자 구했는데 요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저 문제지는 주어진 조건들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뭐 4 부분들이 뭐 3개의 합이 되어야 되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좀 이제 고려해서 하나 좀 소거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조건에 또 F2, F3에서 여기 3되는 경우도 안 되서 큰 틀에서 이제 5되는 요 경우 하나만 좀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나 조건을 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중복조합의 이제 응용 문제, 중복조합 응용됐다라는 사실들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합했던 10되는 부분들 대신 이제 그냥 구한 부분들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또 조건에 좀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 빼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와, 끝까지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꼼꼼히 풀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변수 변환 물어본가요? 그리고 expectation ex 마이너스 이런 거 물어보면 2배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평균이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6에다가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분산을 좀 볼까요? 분산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6 이렇게 되니까 64 처리가 됐고 표준 편차를 물어본 거예요. 표준 편차 물어봤으니까 표준 편차 그러면 시그마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둘 더하기 해서 13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변수 변환 학습 좀 돼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싸게 나올 확률이 10분의 9로 일정한 씨앗이 있습니다. 900개를 심었다 이런 얘기는 아이고 각각의 씨앗마다 나올 확률이 좀 정해지니까 이거는 뭐 이항 분포를 얘기해 주는 거죠. 900개 10분의 9 확률로 싸게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싸게 나오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대 표준 편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죠. 900에 n p 10분의 9 10분의 1 이렇게 npq 이런 형태는 좀 소거되는 거니까 이제 뭐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9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이항 분포 이론 점검에 관한 지금 이게 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 독립시행이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점검에 관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들어있는 주문에서 3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표를 좀 열심히 좀 만들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7개의 구슬 중에서 3개의 구슬을 좀 꺼낸다 이런 형태가 전체 가지수가 되는 것 같고요. 문제에서 빨간 구슬 개수라고 했는데 빨간 구슬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파란 구슬이 주면 돼. 아이고 이건 뭐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한 개 나온다는 이야기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2개도 나올 수 있죠. 4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엔 3개 4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까지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와, 표 자체니까 7, 6, 5, 35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계산 1 되겠고 여긴 4, 3,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6, 3,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뭐 여기는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표가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 합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표가 완성됐죠. 아이고 잘못 썼는데요. 4를 여기다 쓰고 있다니요. 3될 확률이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달라면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35분의 확률 변수하고 열심히 곱하기 되니까 12, 36, 그 다음에 1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5분의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60 이렇게 처리되겠고 5, 7, 35,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7분의 12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라. 우리가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산 확률 분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죠. 그 학습 점검해 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임으로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A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또 3분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익스펙테이션 x 파 이런 부분들이 뭐 m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바리언스 x 파 이런 얘기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 모집단하고 표본 구한 부분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고 한 부분들은 그대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 이거 모르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5 이렇게 처리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3분의 1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럼 루트 n은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n은 그러면 제곱하니까 225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하고 a 값을 구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거 계산해서 24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을 조사했더니 4분의 1이다. 25%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아이고 뽑았다 이 양분포죠. 192명을 조사하고 조사했다 이런 얘기.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 수가 42명 이상 60명 이하일 확률을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이항분포는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16에다가 4, 8, 32 이렇게 처리지면 되겠고, 이곳에 4분의 3을 곱하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니까 6제곱 이런 형태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 48명 정도가 나오는데 42명에다가 60명 이렇게 되는 요 확률들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 값이 42, 그 다음에 60 요 확률 좀 구해가려면 표준화 과정 거쳐서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되겠죠. 6분의 60에서 48을 좀 빼니까 이제 12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6분의 48,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서 48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좀 작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표에서 1 부분하고 2 부분들 요 계산 결과를 좀 더하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7의 1, 8일, 85 이렇게 되는가요? 8일, 85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비율 조사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192번을 좀 조사한다는 얘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시행횟수가 큰 이항분포는 이렇게 다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라는 이론.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연결해서 확률 구해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어떤 회사의 건전지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9개를 추출해가지고 수명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들이 열심히 지금 나온 거죠. 이때 95분의 실내 구간을 좀 구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간은 우리가 구한 x 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x 바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계산해 가는 값이 실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학습이 좀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연산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36시간 그 다음 돼 있고 95% 이렇게 좀 실력가 되는데 95%는 z값 1.96을 좀 쓰라고 돼 있고요. 49개 7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4시간 이렇게 되니까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요? 0.42 27이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4니까 7, 8이 5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36 더하기 이렇게 되겠고, 이걸 또 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48, 32, 그 다음에 248, 1.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 값을 좀, 오른쪽 값만 잘 계산하면 다 되는 거죠. 모두 값들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럼 37.12 이런 형태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m값 한쪽만 좀 계산해서 이제 정확히 좀 잘 맞춰가면 되겠죠. 뒤에 있는 값들이 뭐 다 조금씩 다 다른 값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좀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든지 뭐 대입해서 연산하는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는데요.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x바 확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요. 0 변수가 1, 2, 1, 2, 3이 아니네요. 1, 2, 4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0, 1, 2, 4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되죠. 표본 평균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바. 근데 지금 관심사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2분의 3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0, 1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1하고 2 더하기 이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1일 때 확률하고 2일 때 확률 관심이 있죠. 이렇게 이거 확률 좀 같은데요. 그럼 이제 b제곱 2번이니까 2b제곱 이렇게 되는 이 확률이 지금 25분의 8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b제곱이 25분의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값은 5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b값의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5분의 2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10분의 4, 10분의 8 이건 a 확률이 그러면 10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했고 다음에 또 3보다 클 확률인데요. 3보다 크려면 0, 4 안 되고 5 안 되고 5호 그렇게 되면 뭐 큰 경우 자체가 좀 많지가 않은데요. 그죠? 2하고 4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3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4보다 클 확률들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이게 좀 또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3보다 클 확률 좀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2일 때 4일 때 확률을 좀 곱하게 해야 되는데 2일 때 확률을 하고 4일 때 확률 이렇게 해주면 10분의 b
10분의 b 되는데 요건 뭐 두 번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4일 때 확률은 100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도 뭐 10분의 4로 좀 고쳐놔서 계산할까요? 10분의 4 곱하기 해주면 100분의 4에 100분의 8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100분의 9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 뭐 정답은 이제 1번 처리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과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표 형태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좀 정확히 좀 잘 밝히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따르는 정규표 모집단에서 80일 표본을 좀 추출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구했을 때 x바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어봤는데요. 40.9보다 x바가 크거나 같고 44.2보다 좀 작은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뭐 표준화 과정 거치면 되죠. 표준화 과정 거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80일이니까 루트 n 9분의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오 이게 지금 이제 44.2에서 41을 빼니까 2.2 이렇게 계산되겠고 여기는 9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40.9 42 빼니까 그러면 1.1 되는가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z값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좀 약분하면은 1.8, 0.2에 1.8이 되는가요? 1.8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1에다가 0.9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9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0.9 부분하고 1.8 부분 두 개를 값을 좀 합하면 되는 거죠. 7, 어이구, 여기 올라가는 거 7, 8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0.78 이런 형태로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표준화식 자체가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표준화식 자체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확률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했을 때 표준화 과정에서 나오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표준화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두 종류의 막대 과자가 있습니다. A 길이는 정규표를 따르고 B 길이는 정규표. 정규표의 평균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평균이 하나는 좀 10 이렇게 되겠고 하나는 평균이 15인 그런 형태의 정규표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씩 선택했는데 A 이상일 확률하고 A가 아니라 D 이상일 확률하고 길이가 D 이하일 확률이 그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D에서 이렇게 이상일 확률들 그다음에 D 돼서 이하일 확률들 이렇게 됐을 때 이 확률이 서로 같아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같아지는 D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Z값을 구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또 필요하죠. 2분의 D-10 해서 구한 Z값 이건 뭐 양수가 되겠고 여기는 3분의 또 D-15인데 이건 음수값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게 이제 Z값이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배의 D-10하고 2배의 D-15하고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OD는 30, 30, 6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D값은 1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주어진 상황 이해에 해당하는 거죠. 살짝 그냥 정규분포를 그려서 문제에서 확률이 같아질 때 그냥 표준화식을 좀 다 쓰지 않고 표준화 이후 Z값 자체만 좀 썼죠. 요건 뭐 양수가 되겠고 음수가 되겠고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좀 반대가 돼야 된다. 요 이론 됐습니까? 요건 뭐 위에 이제 정규분포 모양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문제의 뜻 파악해가는 절차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용량은 평균 500, 표준편차 15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용량이 A보다 적으면 시스템 이상인 거로 판단을 해갖고 근데 판단할 확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A보다 작을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0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곳이 이제 0.4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05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바가 a보다 작을 이 확률이 이제 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표준화해가는 과정인데 루트 n 분의 그래서 크기가 25인 표본이니까 5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15였죠. 15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a 마이너스
평균 자체가 이제 500이었나요? 500 이렇게 처리된 이 값이 문제에서 이제 표에서 좀 확인해죠. 2.05. 그런데 이제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05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요 값을 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3 곱하기 2.05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35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93.8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5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 좀 읽어보고 뜻 파악이 좀 잘 안 되면 정규분포의 모양 그려서 내가 이런 걸 구해가는 거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제 식으로 좀 가면 되죠. 식으로 해서 이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정규분포 모양 이해가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이 잘 돼 있다면 곧바로 좀 식으로 해서 풀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제가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을 메모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조금 이해 안 될 때 이런 걸 좀 참고하면 더욱더 쉽게 이해해 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N1, N2 크기가 좀 다른 두 개의 표본을 좀 추출했군요. 이때 이제 표본 평균 X1 바, X2 바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기억에 이런 질문인데 우리가 좀 X1 바 이런 부분들, X2 바의 기대값 이런 부분들 전부 다 M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expectation x1 바 플러스 2 더하기 3배 expectation x2 바 뭐 이런 걸 좀 질문 던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기본적인 식 자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니은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면 요거는 좀 분산이었으니까 N1 바리언스 X1 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2 바리언스 X2 바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던질 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바리언스 X 바 이런 이론들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뭐 이런 형태가 좀 학습이 되어 있는가 좀 질문 던진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의 식이 N1 곱하기 이게 이제 N1 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약분하니까 시그마 제곱 형태가 되겠고 여기도 N2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형태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니까 둘이 좀 같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표준 편차도 물어보는데요. 표준 편차 물어보게 되면 루트 N1 분의 그다음에 뭐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루트 3 그다음에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시그마 좀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N1분의 1 되겠고 근데 시그마 N2 값이 이렇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3배의 N1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루트 씌워지고 루트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N1은 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처리되가는데요.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요 내용이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라는 이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라는 요 이론. 요 이론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수식 좀 대입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국지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인형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9개를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신뢰 구간 구했습니다. N개를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또 99% 신뢰 구간 구해야 되고 6이야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본 평균이 중요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신뢰 구간 길이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달라 이런 얘기죠. 2배의 처음에는 이제 45%니까 45%는 1.96 몇 개를 추출했나요? 7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를 안 가르쳐 줬군요. 그럼 요거 이제 차이를 구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60.2에서 451.8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4에다가 9에서 파니까 8.4 이렇게 돼서 계산 결과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0.28 시그마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4.2가 되는 거예요. 4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28 시그마는 이꼴 420 처리해주면 되겠고 47이 28이죠.
76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는 15가 되는 거군요. 시그마 15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뭐 99%에서 실내 구간 이런 형태니까 뭐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들 두 배에 이번에 이제 2.58 해주면 되죠. 2.58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이제 15 이렇게 갖다 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6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죠. 6 이하 이렇게 좀 써놓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3 되겠고 3도 약분하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그럼 이제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2.58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뭐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8, 40에다가 29, 12.9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럼 또 n을 구해야 되잖아요. 와, 그럼 12.9를 또 99, 81, 29, 18에 26, 11 이렇게 처리 되겠고 29, 18에다가 5에다가 2 처리하면 되겠고 1, 2,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1, 4, 6 알겠습니다. 6,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166.41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 개수 자체니까 그거보다 좀 큰 숫자로 되는 167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수의 최소값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문제 자체가 실내 구간 길이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95% 부분들도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 형태로 해서 센스 있게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뭐 표본 평균 자체는 안 구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또 실내 구간 형태의 식을 세워서 계산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문제의 취지 이런 부분 좀 이해하게 되면 연산을 조금은 좀 줄여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안 되면 뭐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써놓고 풀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번 잘 이해돼야 되는데 앞쪽에서 또 이렇게 좀 풀다 보게 되면 뭐 중간에 또 까탈스러운 문제도 몇몇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이론도 좀 이해하고 그 다음 또 실력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